지금은 헬싱키에 있지만 올 초까지는 베를린 대학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독일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좀 나름대로 큰 연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했던 마르첼로, I'm introducing you, 마르첼로 이사나와 함께 왔습니다. 우연히 같이 따로 한국에 먼저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3년 전에 줌으로 저희 연구 프로젝트를 좀 굉장히 이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깊이 있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된 내용을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학문적인 얘기를 오늘은 생략을 했고요. 퍼포먼스가 위주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이제 맞게 하지만 제가 퍼포먼스를 또 너무 예술적으로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학문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티스트 리서치 연구 방법으로 발전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주로 강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비록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지만 외국에서 지내는 세월이 거의 한국에서 지내는 세월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유창하게 들리지만 그거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슬라이드를 한국어로 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그래서 어차피 보시다시피 제가 프리토킹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유창하지 않은 것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이게 몸차고요. 사회적 건강이라는 이슈를 잘 아시겠지만 또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인터랙티브 시스템, 음악 시스템만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음악 시스템이지만 디지털 시스템은 인풋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인터랙티브 시스템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공감을 촉진한다는 가능성이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질문으로 던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 센트리 시스템이 어떤 음악 시스템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가 굉장히 광범위하긴 한데 오늘 퍼포먼스에 초점을 두어서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연구 목표와 연구 가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악성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음악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아티스트 리서치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컴퓨터 음악이다 보니 이제 일반적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알려진 HCI 분야를 저희가 아티스틱을 이제 첨가해서 예술적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의 아티스트 리서치의 기반이 되는데 단지 예술적 연구만이 아니라 학문적 연구도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짧게 설명드리고 경험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시현상학 인터뷰 방법이라는 게 제가 3년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안 계신 분들이라면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인터뷰라는 건 원래 언어적인 거잖아요. 지금도 언어적으로 그걸 개발시키고 있는데 저희 센트럴 프로젝트를 마감할 때쯤 제가 아까 인터뷰 연구를 굉장히 직접 수행을 했거든요. 제가 연구 책임자였지만 동시에 연구도 수행을 했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뭔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인터뷰 방법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서 그 제 아이디어를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회적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회적 건강은 당연히 건강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된 건데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만큼 개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초래된 개개인의 필요 그리고 사회적 집단, 커뮤니티 그리고 인구의 건강을 다 포괄해서 건강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개념을 보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48년도에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평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제 이해를 했다면 현재 몇 년 전부터는 더 다른 요소를 첨가하면서 정신적 평화, 그러니까 제가 웰빙을 한국말로 웰빙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웰빙은 조금 영어의 웰빙과는 다르게 뭐라 그러죠? 웰니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걸 이제 포괄을 하는데 정신적 건강을
개념화한 사람의 그 개념을 보면요, 자기 자신 삶에 대한 만족감, 가치 체계, 자신감과 자존감, 자아인식과 존재감, 감정의 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있는 평화와 고요함, 도덕성과 진실성, 이타성,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동정심, 그리고 타인을 돕고 지원하려는 의지, 공동의 이익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와 요구사항 및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해요. 다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질병의 부재만과 건강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저희도 저희 프로젝트에서 인터랙티브 음악 시스템 센트레를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원래는 예술 프로젝트였어요. 퍼포먼스 공연 프로젝트였는데 이런 음악적 시스템을 좀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 건강,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일상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에 적용을 하는 어떨까라고 시작을 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건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개념이라는 것,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건강을 우리가 봤는데 과연 인터랙티브 음악 시스템을 디자인함으로써 사회적 건강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의식이 어떤 연구 질문으로서 유의미한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거는 제가 가진 연구가설인데요. 이거는 사실 프로젝트 연구가설이 아니고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에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연구가설이 지금 제가 더 연구하고 싶은 현재의 가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요새 뭐 메타버스니 뭐 AI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하고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센트럴 시스템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합 방식, 그러니까 믹스드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테크놀로지 없는 리얼리티가 거기에서 뭐 가상현실도 완전히 압솔되고, 그곳에 아무 말이 안 되죠. 떠오르지 않아서 영어를 해서 죄송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이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테크놀로지가 더 부가적으로 있음으로써 혼합되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혼합 현실이 갖는 또 사회적 건강을 촉진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할 텐데, 인터랙티브 시스템은 혼합 현실만이 아니라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증강 현실도 만들 수 있고요. 버추얼 리얼리티, 나가면 메타버스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창출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좀 제 동료들과 만나서 토론을 했었는데,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테크놀로지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잘 알아야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재밌는 건 테크놀로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의 문제잖아요. 요새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거를 쓰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테크놀로지컬 디자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컨텍스트에 이걸 사용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저는 인문학자인데 인문학자와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 디자인하는 아티스트,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자, 뭐 테라피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과 함께 융합적인, 여기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융합적인 프로젝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자라고 하죠, 유저. 그래서 전문 용어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라피에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또 내담자라는 전문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각 사용자 혹은 내담자에게 유의미한 사회적 환경을 저희가 먼저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서 그거를 강조하든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무엇을 탐구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 강조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고 또는 변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함으로써 사용자 혹은 내담자의 필요, 그리고 테라피적 맥락에서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제를 일상적 환경에 비해 또는 임상적 환경, 그러니까 클리니컬 세라피에서는 임상을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보다 편안하고 또 예술이니까 유희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고 탐구하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설에 의거해서 다 질문을 발전시켜보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아트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모든 인포메이션은 0이나 1로 주어지니까 사실 어떤 아날로그 매체를 사용하는가는 컴퓨터 시스템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테크놀로지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가 관심이 있으니까 과연 어떤 예술적 매체를 사용하는 게 사회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건강의 정의에 의거해서 이런 개개인, 사회적 집단, 지역사회, 인구의 필요를 확인하고 통일하기에 인터랙티브 디지털 아트가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여러분들도 많이 뭐 음악 치료도 하시고 미술 치료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와 비교해서 가지는 장점이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원래 저희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계속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보다 혁신적인 미래 연구 방향을 위해 물어내야 할 사람은 무엇인가?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 프로젝트 시작할 때 지금 던진 질문이 아니고 지금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스템 지금 여기 이렇게 케이블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이따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저희는 와이어리스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만약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까 제가 휴먼 컴퓨터 인터액션 HCI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그 인터액션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죠. 저희 인간이 상호를 인지하기 위해서 저희의 눈을 사용하거나 귀를 사용하는 것처럼 센소리 오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각기관이 컴퓨터에게는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키보드나 마우스도 인터페이스죠. 그런데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소위 바디 머신 인터페이스, BMI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더 강조하는 게 요새 브레인 인터페이스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브레인 인터페이스가 갖는 장점은 실제로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앉아서 브레인 웨이브를 가지고 소통하는 건 굉장히 유용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가는 테크놀로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해 어떤 맥락에서 써야 되는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몸이 아주 많이 불편하신 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서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BMI를 썼고요. BMI도 다양한 거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일단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특화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서 또 어떤 다양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측정하는 거는 근접거리예요. 얼마나 멀리 있는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가라고 했을 때 보시다시피 완전히 닿으면 이게 터치인 거죠. 사실 엄밀하게 프록시머티의 터치가 상호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터치가 사실 프록시머티의 한 뭐죠? 공집합이 아니고 공집합이 맞구나. 공집합인 거죠. 죄송해요. 보시다시피 제가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지금 현재로는 2.5m가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먼 0의 것이고 가장 근접했을 때는 이제 1이고요. 저희가 팬데믹 시절에는 팬데믹에 맞게 0으로 할까 1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만나면 안 되니까 터치를 못하게끔 1.5m에서 끝나도록 노력해서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이게 아까 똑같이 보시는 저희 케이블 시스템이고 저희가 이게 첫 버전이에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적으로 더 발전을 시켰고요. 하지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와이어리스 시스템도 발전을 시켰는데 무선이건 유선이건 같은 원칙인데요. 그래서 이 안테나 원칙이에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는 원칙이어서 팔찌를 끼고 그 사람이 만나면 낮은 전압의 전기 신호가 송신자에게 공급이 되고 다른 사용자는 수신자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소위 전기장, 안테나가 그런 원칙이잖아요. 전기장이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매핑이라는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학 용어죠. 펑션의 개념인데 어떤 인풋을 어떤 아웃풋으로 맵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사운드 분야에서는 컴퓨터 음악에서 사운드 매핑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디자인에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항상 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패러미터 매핑이라고 하는 매핑을 사용해서 1대 다 매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리 측정을 했는데 그것이 음고에만 적용된다면 1대1 매핑이겠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동시에 음고와 방세가 답변할 수 있는 더 많은 패러미터도 있는데 그런 샘플이 변한다거나 1대 다 매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저희가 주로 사용할 음향은 좀 전자음악 그 씬을 아시는 분들이 잘 아는 신테사이즈된 합성된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리센틸의 그 컴퓨터 음악의 출발이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테라피에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담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 사용했던 그런
펄스 같은 환경을 떠나서 약간 전자합성이 아닌 기존의 음악 악기를 모방하는 악기 소리로도 디자인을 했었고요. 이제 이럴 경우 그 테라피 할 때부터 공명 소리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명 소리도 했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간격이 좁아지면 이렇게 또 화성적인 소리를 변화된 다음에 넙죽할 때는 전자 피아노 사운드가 난다거나,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이블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발 신는 무선 시스템으로 이제 바꿨는데, 결국은 이제 아직 한국말로 상용화라고 하나요? 상용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 건 아니고 프로토타입 정도로 했고, 이거를 저희는 가져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케이블이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이거는 막 신고 벗고 하는 게 오래 걸리고, 또 저희가 연구팀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또 다른 연구원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와이어리스 무선 시스템을 개발하고 무선으로 한 거라 케이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주제로 사운드 피드백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그다음에 아마 한국식으로는 저렇게 파이프를 긋지 않는 걸로 아는데 영어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는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하는지 몰라서 놔뒀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연구 목표는 사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주제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회적 상호작용은 대부분 언어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비언어가 있다면 소위 제가 아까 두 번째에 나온 그런 스피치 어카운트하는 제스처, 지금도 제가 사용하잖아요. 제스처를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인 제스처를 사용하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 언어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니고 비언어적으로만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의미성을 연구해보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어가 없으니까 언어가 전달하는 의미론도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걸 동의하실 거예요. 음악이 의미가 있다, 무용이 의미가 있다, 어떤 미술이 의미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어가 가진 세만틱스, 의미론과는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 연구를 하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서로 소통하고 사회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굉장히 특히 서양화된 합리적 사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유아기에서 영아가 돌봐주는 부모나 어떤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걸 보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성인들이 돼서도 우리가 너무 그런 언어에 의존하는 사회가 돼서 그렇지,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갖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사회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기초 연구자거든요. 음악하긴 학자지만 제가 기초 음악 연구자라고 저를 부르는데, 좀 그런 의미로 기초 연구를 하고자 저는 이 프로젝트도 같이 좀 이론적으로 발전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제가 발전시킨 음악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을 한다면 아까 소개드린 그런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데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제가 발전시킨 음악성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오늘 강연에서는 그 부분만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훨씬 어려운 내용이 많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현실을 이용할 때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보다는 혼합현실을 이용할 때 현실 상황의 토대를 두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나 어떤 심리치료와 유사한 소매틱 프랙티스 같은 좀 스스로의 어떤 자아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 감각이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연구하는 툴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혹은 내담자의 채워지지 않은 필요를
임상적 환경에 비해 보다 편안하고 예의적 환경으로 확인하고 탐구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일반적인 연구 가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돕도록 이제 시스템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잘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디자인도 저희 연구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좁은 의미의 심리치료 같이 저희가 연구 프로젝트에서 심리치료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심리치료의 툴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건강을 저는 테라피에 국한하지 않고 넓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시키는 것도 아트 테라피라고 보기보다는 테라피적 예술. 약간 말장난 같지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라포이틱 아트라는 개념을 제가 또 프로젝트 끝날 쯤 지난번에 소개하지 않았죠. 이거를 개발하는데 그 이유가 테라피적 효과는 있지만 꼭 테라피여야 하지 않는 사회적 건강을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도 독일에도 많아요. 기업에서 동료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컨설팅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센트리 시스템 우리가 갖고 가서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저는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런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인데 한번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굉장히 심파티가 느껴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프로젝트 시작했지만 예술적 어떤 매체를 사회적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한국어로 한 겁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는 영어로 썼고 이걸 나중에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자주 요새 제가 2013년에 퍼블리시를 했지만 출판을 했지만 그 전에도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부분 내용들은 제가 출판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 이게 얼마나 복잡한 내용인지 깨달았어요. 영어로 할 때는 몰랐고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는지 몰랐는데 한번 읽고 다시 한국어로 보여드릴게요. The practices,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work, 작품으로 이해하지 않고 practices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성과 음악을 동일하게 보는 게 넓은 의미의 음악성 개념이 곧 넓은 의미의 음악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자면 어떤 개념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필수 조건들을 다 알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이해하면 음악성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 그리고 복수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필수 조건들이 무엇이냐라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필수 조건을 제가 여태까지 발표낸 것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개념은 아니고 더 첨가되면서 더 견고한 개념이 발전되겠죠. The practices of affiliative communicative interaction consisting of sounds and or body movements that shape coordinated non-representational forms of vitality and structure shared experiences. These practices, although they do not bear any representational semantics, are considered meaningful in that act of understanding, occurring in terms of interactive participation and embodied activity. 이거를 한국말로 제가 잘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리 밑 또는 그러니까 밑과 또는 있는 게 둘 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농인이신 분들이 음악이 없나요? 있죠. 그분들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노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의 움직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음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있는 거. 소리 및 몸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조율된 비부상적인 활력 형태와 공유된 경험을 구조하는 소속적인 의사소통 상호작용 행위 패턴이라고 일단 규정을 했고 이러한 행위 패턴은 표상적 의미를 지니진 않지만 상호작용적 참여와 체험적인 재체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해 과정을 통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행위 패턴을 음악성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행동 패턴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것은 소리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에서 의미 있는 몸의 움직임도 포함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소리 및 또는 강조한 거예요. 농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종족음악학에서 연구하는 연구들을 보면 정말 항상 춤이 음악에 속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사람들이 음악 소리를 항상 내는 게 아닌데 춤을 추는 걸 봐도 저것은 음악이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한 거고 조율된이라는 내용을 쓴 이유는 이런 행동 표현은 서로 코오디네이션이라는 것에 한국말에 적합한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의도하지 않아도 서로 조율하려는 행동이 보여요. 예를 들면 생일 축하한다 노래를 불러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뭐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경우는 끝날 때쯤에는 음정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콘서트 가서 끝나고 앵콜 박수 치면 처음에는
복수가 굉장히 케오틱한 행동 패턴인데 나중에는 앵콜 해서 조율되죠. 그런 모든 것이 저는 음악성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는 게 리듬의 동족, 앵콜 같은 거를 엔트레인먼트라고 부르죠. 리듬 동족. 그리고 혹은 음구 및 음색을 포함한 음구 같은 경우가 아까 해피 버스데이 송의 예인 거고 음색도 우리가 같이 음악적으로 소통을 하면 누군가 굉장히 소프트한 음색을 내는데 내가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음색을 이렇게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그리고 소리와 관련된 파라미터만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도 좀 이따 여러분이 해보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소프트하게 움직이는데 옆에서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조율하려는 특성을 가진 것을 저는 음악성의 넓은 개념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비구상적이라는 게 non-representational인데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언어적 의미론을 연구를 하면 언어적 의미의 전형적인 예가 표상적 의미예요. 표상적 의미는 단지 어떤 언어가 세계에 있는 것을 refer to something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내지는 그것이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거나 예를 들면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철학가다라고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상관이 없이 틀려도 그것은 참 거짓을 조건으로 삼는 명제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무 날씨가 추운데 날 빨리 풀려서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하면 그것이 만약에 내일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 소망은 실현성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 명제 이런 것을 언어적 표상적 의미론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음악 같은 경우 여러분이 뭐 무용을 마찬가지고 이런 참 거짓, 실현, 비실현될 수 있는 그런 명제적인 언어적 그런 기호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언어적 의미론의 의미로 표상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력 형태라는 거는 forms of vitality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이론 중에 토대가 되는 개념인데요. 이 사람이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인데 다니엘 스턴이 이제 만든 용어인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 시간, 공간, 힘 그리고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살아있음을 관계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신체적 행동과 정신적 과정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복잡하게 들리지만 예를 들면 영화가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영화는 곧장 자장가를 따라 부를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손으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엄마의 목소리 패턴과 영화의 움직임이 되게 조율되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모르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아침에 깼을 때 늘 forms of vitality를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가, 얼마나 활력이 있는가 그런 어떤 신체적인 현상도 forms of vitality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이러한 활력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음악적 활력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뭐 소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서양 음악처럼 전형적으로 작곡된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거기 강요할 수 없지만 즉흥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내면 나도 막 따라가는데 꼭 조율만 한다기보다 나의 활력 형태와 맞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심장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활력이 있는가에 따라 음악적 소리도 그렇게 변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언어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라고 하는 것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라고 할 때 포함서 말이 다르죠. 근데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연극 배우라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만큼 약간 에너제틱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음악적으로 한다는 거는 작곡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더 그것을 과장하고 좀 제의적으로 더 갖고 있는 일상적인 활력 형태를 더 예술화한다는 게 extraordinary, ritualize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소속적이다라는 게 좀 특이한 용어인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계신 이안 프로스 교수가 만든 개념인데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되게 거래적인 의미로 할 수
그래서 음악성이라는 것이 좀 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상호작용을 할 때 좀 더 필리의 지속적인 감정을 만드는 거에 좀 기여를 하는 것 같고, 그 의미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상호작용 외부에 있는 것을 refer to, 아직도 제가 한국말을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호작용 내에서만 일어나는 의미를 창출한다는 그런 성적인 거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음악의 의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적 의미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센트를 통해서 할 텐데 누군가가 음을 막 높이 올렸을 때 꼭 같이 춤을 안 춰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같이 막 내 어떤 텐션이 올라가는 걸 느끼죠. 여기는 항상 그렇게 뭔가 함께 재현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재현이 아니라고 하죠. 체험적인 체험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할 때 그 음악이 이해되는 것이지 그 음악 자체가 갖는 표상적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성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면 함께하는 이해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이해의 폼은 제가 그 다음 챕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호작용적 참여가 하나의 이해의 예고, 그러면 체험적 재체험이 이해다.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할 때 우리가 굉장히 디스탄스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내가 막 무슨 체험적으로 막 재체험을 안 해도 뭐 어떤 이런 의자를 뜻한다는 게 변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넓은 의미의 음악적인 행동 패턴을 봤을 때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같이 상호작용으로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체험적 재체험을 했을 때 그 의미가 생성된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았죠? 생각보다. 저희 연구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HCI 리서치 분야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총 4명의 연구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어떤 경험 연구도 같이 했고, 제가 좋아했던 게 이제 미시언 사가 인터뷰를 했고, 이제 세라포에틱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원래 코비드 때문에 원래 하려던 테라피를 못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굉장히 1.5를 떨어져도 너무 가까이 가는 게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커플 테라피에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커플 테라피만 좀 다른 색으로 한 이유가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합치면 제가 그 다음에 소개할 아티스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연구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테크놀로지적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연구같이 여겨지지만 예술가들이 이걸 만들 경우에는 예술적 리서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을 경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단지 테크놀로지 연구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뉴 미디어 아트 환경을 연구가서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장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즉 학문적 연구와 아티스트 리서치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컴퓨터도 물론 되게 훌륭하지만, 물론 컴퓨터로 뭐 이제 게임도 하고 단지 합리적인 디자인만 사용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평범한 미디어 환경을 넘어서는 좀 엑스트라 오디너리, 특별한 이제 환경을 만드는데, 그것이 뭐 어떤 고급 예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꼭 고급 예술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예술 환경이긴 한데 일상에 접목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하지 않은 좀 뭔가 과장되고 제의적인 형태의 어떤 인터랙션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리고 어쨌든 HCI가 중요하니까 컴퓨터 모델링과 경험적 방법이 공부가 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것이 그냥 파랄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만든 것을 테스트하고서 다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컴퓨터 모델링이 다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연구를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언어로 연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 비디오를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구조화된 방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가, 정말 그걸 조율하고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 있긴 한데 시간상 생략을 할 거고, 중요한 이제 저희 퍼포먼스와 관련된 미시언 상황 연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도 제가 이거 넘어갈게요. 이 미시언 상황 인터뷰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아무리 비언어적으로 해도 이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세상
기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어떻게 자신을 경험하고 상대방이 경험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1인칭 입장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1인칭이라는 건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뭐 학자가 아니어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문적 방법은 3인칭입니다. 뭐 뇌과학으로 뇌파를 측정을 하건 아까 저희가 한 구조화된 관찰 방법을 쓰던 저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3자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방법이지만 좀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 미션상학적 인터뷰를 발전시킨 분들의 입장, 그분들이 뇌과학자이셨는데 좀 문제가 있다. 정말 경험을 연구하려면 정말 1인칭 경험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경환상학, 그러니까 뉴로크리놀로지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많이 유명한 프란치스코 바렐라라는 프랑스 뇌과학자인데 이분의 입장은 뇌 활성화 연구 현상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주관적 체계를 추론하는 3인칭 관점의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토론하면서 1인칭 관점과 3인칭 관점의 상호 영향적 관계, 여기도 그러니까 파랄렐 간다는 게 아니라 1인칭 연구를 함으로써 뇌파를 예를 들어 측정한 거를 새롭게 해석한다거나 아니면 뇌파 측정한 거를 다시 1인칭 그 인터뷰 방법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이용한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그걸 쓰셨는데 워낙 둘 다 어려워요. 신경현상학적 뇌과학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미시현상학적 방법도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은 상호 연구가를 관계하는 부분이 좀 드물고 각각 뇌과학자가 어떻게 뉴로다이나믹을 연구하는가라는 방법을 열심히 하고 있고 미시현상학자들은 어떻게 1인칭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후자에 속해서 그런 라보라토리에 속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아이디어를 본 겁니다. 여러분이 1인칭 경험을 하면 여러분이 1인칭 경험의 소유자로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아닌 걸 잘 아시죠? 내가 정말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누구인가 한국말로 하자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가끔 모르실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1인칭 경험은 정말 밀리세컨드에 엄청난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다 캡처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동양에서는 명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내성이라고 인트로스펙션이라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혼자 1인칭 그 소유자가 자신의 1인칭 경험을 연구하려는 건데 그것이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심리학에서도 내성 연구가 이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대신 3인칭이 아니고 연구자가 2인칭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당신은 지금 슬프시군요. 어떻게 슬프신가요? 공감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사실 모놀로그를 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연구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빠르고 암묵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구조가 있어요. 굉장히 뭐가 일어나는데 그게 막 이렇게 케오틱할 것 같죠. 근데 연구를 해보니 그런 템포럴한 스트럭처도 있고 같은 한 타임 포인트에 너무 여러 가지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비주얼 이미저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몸에 센세이션이 있다거나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연구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3년 전에는 그 버벌 인터뷰를 한 거를 다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테라피, 커플 테라피 했다고 했잖아요. 커플 테라피를 한 후에 저는 곧장 불러서 왜냐면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 제가 방해하면서 연구를 하면 안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레트로스펙티브, 그러니까 경험이 끝나고 바로 불러서 특정한 테크닉 훈련을 해서 다시 그 순간을 재경험하게 함으로써 계속 물어보는 거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굉장히 빨랐던 거를 슬로우 다운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해봤더니 좀 언어 중심적 미션 상학이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수집한 기술이 아까 제가 표상적 의미라고 얘기를 했죠. 언어긴 하지만 이 미션 상학 인터뷰같이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저는 심지어 언어적 미션 상학 인터뷰를 음악적이라고 불러요. 제 음악성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표상적 의미를 캡처하지 않더라고요. 얘기 다시 해볼까요? 슬프다는 표상적 의미예요. 근데 슬프다에 관심 없고
어떻게 슬픈가, 계속 어떻게 슬프냐고 물어보다 보면 결국은 굉장히 그 체험된 언어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언어로 얘기하지만 그 언어의 의미가 표상적이니 참과 고집, 실현되고 실현되지 않는 것의 영역을 떠나서 굉장히 음악적인 영역을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어에 굉장히 많은 부분도 음악이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아이네 하는 사람이거든요. 감히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인터뷰도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게 모놀로그인데 원래는 다이얼로그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뷰어가 있으면 계속 그 사람에게 막 설명하고 싶어해요. 내가 계속 하는 일이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터내셔널 그룹에서는 인터뷰를 하면서 논버벌한 거를 많이 분석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지금 혼자서 한번 논버벌한 거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논버벌한 거를 단독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버벌한 것과 언어적인 것과 한번 연결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꼭 센티레일 필요는 없어요. 센티레가 그 필수 조건은 아닌데 센티레가 좀 잠재력이 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거에 아주 특화된 시스템이고 경험 위주의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재력이 있다 봐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특히 마르첼로 루사나 연구할 때 제가 영감을 받아서 제가 소매틱 프랙티스 같은 거를 원래 잘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소매틱 프랙티스의 이론과 그다음에 소매틱 승리 치료 방법 그런 것에 영감을 받아서 나름대로 트레이닝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션 상황을 할 때 항상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인터뷰를 하면 잘하지 못해요. 그때는 어떤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논버벌로 하는 방법을 개발시켰고 그다음에 팬터마임 같은 걸 제가 좀 하거든요. 저는 즉흥 연주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무용에서 접촉 즉흥 테크닉을 이제 연구를 해서 결합을 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디오를 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we only have 1 hour, sorry. I expected that. 이게 2022년에 제가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저희 마지막 컨퍼런스였거든요. 제 학생이랑 같이 하는데 학생이 보여줘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학생이 누워있어요. 지금 이게 평소에 어떤 아티스트 퍼포먼스에서는 거의 없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공연이라기보다는 인터뷰예요. 이 친구는 어떤 경험을 지금 다시 떠올리면서 계속 경험을 하고 있고 제가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런 질문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계획한 게 아니고 다 즉흥이고 마지막에 가장 제가 아까 말한 조율, 동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죠. 이미테이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진 않을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워낙 본인도 약간 소매틱 프랙티스를 하는 친구고 제가 저의 학생이긴 하지만 저의 모든 세미나를 열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여서 서로 심파티가 원래 있는 친구여서 더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터뷰인데 또 모르고 보면 공연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아티스틱 리서치와 사이언티픽 리서치가 만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이후로 저기 참석했던 동료들이 또 이제 권유를 해서 꼭 센티를 이용하지 않아도 일반 뭐 즉흥 연주를 한다거나 그런 일반 음악 현상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저의 어떤 인터벤션 방법을 이용해서 아티스틱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거기 설명을 드리면 역사음악학자들은 어떤 그런 다큐멘트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역사음악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현대 컨템포러리 음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음악학자가 할 일이 뭘까, 어떻게 작곡을 하고 어떻게 퍼포먼스를 할까, 다 자기가 꼭 의도한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곡을 하다가도 중간에 새로운 어떤 스트래티지가 생기기도 하고, 퍼포먼스를 하다가도 자기가 원래 대중에게 뭐를 원했던 거를 전달하는 거 이외에도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끔 도와주면서 나중에 또 우리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스코어도 그려보고 이런 식의 새로운 아티스트 리서치를 지금 이거 외에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비엔나 쪽에도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렉처를 마치고 이제 시스템 스위치를 하면서 누가 참여하실지 모르겠는데 손 먼저 드시는 분이 순서고 1시간쯤 남았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 트레이닝을 다 같이 받은 다음에 하시면 사실 뭐 한 사람당 길어야 5분, 짧으면 뭐 1분 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느끼셨지만 그 처음은 있지만 끝은 각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조율의 힘이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느껴요. 아, 이제는 끝이다. 나 충분히 익스플로어 했다라고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익스플로어 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 되고,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런 컨셉으로 퍼포먼스를 할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시스템은 어떤 컨텍스트에도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오늘 오퍼하지 못하는 건 죄송한데, 제가 좀 요새 개발하고 있는 미션 상을 앞으로 저도 많이 해보고 싶고 또 한국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과 인터뷰를 될지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걸 양해해 드리고, 느끼셨지만 굉장히 인티미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구경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비디오를 공연만 보여드렸지만
앞에서 하는 거니까 좀 얘기해도 괜찮은 경험을 하시면 좋겠고, 하지만 또 아무 경험을 하시지 말고 그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정말 뭐를 느꼈는가를 좀 더 아주 섬세하게 마이크로 레벨로 알고 싶은 것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첼로가 한번 그걸 보여줄 것 같고, 시스템 체크를 하는 동안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가까이서. 시스템 체크라는 게 트레이닝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지금 화장실 가시고 싶으면 갔다 오셔도 되고, 한 2분 쉬고 할까요? 네. 괜찮아, 지금 공연 인직시잖아. 아니면 나겠어? 대비되는 개념인데, 그냥 아트를 한다는 아티스트 리서치가 아니고요. 리서치는 항상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이 있어야 연구입니다. 그런데 학문적 방법,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발리데이션, 오브젝티베이션 이런 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티스트 리서치는 연구 질문이 있는데 그거를 대부분 아티스트가 연구가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인데, 어떤 프랙티스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거를 아티스트 리서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자들은 프랙티스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의도했던 안 했던 학자인데 굉장히 아티스트 리서치를 한다고, 저는 굉장히 프랙티스 위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뭐 이론은 되게 복잡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research through art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research onto art, 이게 뭐 예를 들면 보통 음악자들이 했다면 research through art가 아티스트 리서치예요. 저는 요새 저도 지금 페이퍼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이 분야는 새로 하고 있는 분야인데, 제가 주장하는 명제는, 제가 비록 예술가는 아니지만 학자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경험을,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술가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아까 말한 대로 1인칭이 연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인칭 입장을 가지고 도와줌으로써, 근데 도와주는 그 과정이 제가 프랙티스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공연을 하잖아요. 저는 예술가라기보다는 소위 art accompanying co-shaping research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의미로서의 아티스트 리서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냐면, 심지어 피아노 치는데 뒤에 가서 어깨를 만지면서, 말은 안 하지만 당신 지금 피아노 치면서 어떤 지금 경험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되게 스트레인지한 걸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네요. 제가 대답하다 보니까. 자, 이제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안 하셔도 트레이닝을 한번 같이 받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자유예요. 이것도 싫다 그럼 그냥 혼자서 뭐 하나, 딴 사람들은 뭐 하나, 저 사람 뭐 하나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기 원하시면은 다 같이 트레이닝을 한 번에 받고, 사실은 시간상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받고 하면 좋은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소매틱 프랙티스, 소매틱 심리치료, 그다음에 격초 즉흥과 테크닉을 제가 기반으로 만든 방법인데요. 제가 만약에 언어로 인터뷰를 한다면 언어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텐데, 비언어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좀 대체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몸의 신체에 대한 감각을 좀 어떻게 느끼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꼭 신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체현대란 용어였던 체현이 인바디드의 번역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인바디드가 꼭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도 사실 그냥 신체에 기반해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느낄 때 꼭 몸의 어떤 그 과정만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지만 뭐 스트레스가 있어도 좋고, 지금 어쨌든 오셨고 또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알 수 없죠. 굉장히 영어로 모티베이셔널 스테이트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좀 에너지를 느낀다거나, 그러니까 꼭 정서가 아닌데 어떤 몸의 상태가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지금 뭐 어떤 사건이 있으셔서 정서적인 상태를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막 나 바빠, 지금 끝나고 빨리 약속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어떤 커뮤니티브 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아신다면 한번 지금 떠오르는 거기에 어떤 자기 몸의 상태와 조율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괜찮으시면 하고 싶은 분들은 일어나시겠어요? 다 같이? 안 하시고 싶으면 앉아서 괜찮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실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했다고 해서 퍼포먼스를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명상 전공자도 아닙니다. 저는 명상의 의미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발전하는 테크닉인데 마르첼로, would you like to do also? Because you are anyway doing it. 가만히 쓰셔서 사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서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한번 가만히 조용히 서서 자신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 그런 정서적인 상태가 있나, 어떤 중요한 생각이 떠오르나, 아니면 내 몸에 어떤 센세이션을 느끼나, 다른 사람들 좀 무시해 보시고, 좀 뭐 이게 방해가 된다면 눈도 감아 보시고, 가만히 서서 한번 천천히 자리를 들여다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거에 자기가 정말 느끼고 그 상태를 정말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방해가 안 된다면 그 상태로 조금 어깨나 다리를 움직이면서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상태가 조금 느껴지신다면 거기에 좀 더 집중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몸의 상태를 거기에 조율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침잠해서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있지만 자신의 어떤 상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곳 그리고 지금 느끼는 그 경험에서의 현재 순간에 조율을 해보세요. 그게 되셨다면 천천히 혼자서 한번 자기 몸을 만져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만질 거거든요. 그때 어느 부분을 만지는 게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지지만 저 모르는 강사가 이렇게 만졌을 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을 좀 본인이 한번 지정을 해보세요. 저는 주로 아까 보셨지만 뒤에서 만지거나 옆으로 하거나 아니면 손을 만지기도 합니다. 퍼포먼스 하시면 그거는 항상 체크할 거예요. 어떤 부분을 제가 만져도 되나요? 네, 어때요? 조금 느끼셨어요? 아니면 어려우셨어요? 본인의 상태를 조금 느끼셨나요? 네, 그러니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퍼포먼스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제가 조금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경험의 모멘트를 보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셔서 경험을 하시게 하고 모놀로그로 사실 혼자 계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가까이 가거나 터치를 하면 말로 하지 않지만 아까 것처럼 지금 뭔가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더 가까이 소리가 변하면 조율해 보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보셨지만 이 친구도 어느 순간은 되게 저를 안 보고 어딘가 다른 쳐보면서 뭔가 이 자리에 없어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전신다고 했는데 마지막은 자기가 약간 유기적으로 공연처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시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터치를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아까도 그 친구도 그랬죠. 먼저 저를 터치해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저는 다 열려있어요. 다 만지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한 번쯤 보시겠어요. 우리가 마르첼로를 한번 같이 해보겠는데요. 마르첼로가 아마 어떤 경험을 이제 이거는 모두에게 말해야 돼요. 이거 어떤 경험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인티밋한 걸 고르지 말라고 한 거였거든요. 일단 시스템 준비해주고 시스템 세팅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테이블이기 때문에 약간 테이블이 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공연의 일부 생각하시고 춤추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첼로는 제가 어디 만드는지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서 마르첼로라는 체크를 안 할 거고요. I know where I can touch you. Could you perhaps share what kind of experience you want to explore? Yes. Hello, good morning. It was a few days ago, close to Busan, the sea, and we went to the cable cars, and so you could see the sea from above. And even though I was a bit scared from the height, at the same time there was a moment where I felt one with the water. So looking at the water from above, I felt like one. So I would like to explore this moment together with you. 네, 대충 알아듣죠. 키보드를 샀었는데 마치 이게 서핑하는 같이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왜 그걸 다시 경험하고 싶어? 굉장히 윤기적이었고 아주 한국말로 뭐지? 플레이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경험을 했는가 좀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마르첼로 in favor of others, maybe 1 minute maximally. 너무 오래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해야 되니까. 사운드는 뭐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사운드를 please. Will you come close to 1 second? I just want to show Yeah. you. Yeah, that's all I want. 이것도 비슷한 사운드죠, 아까랑? 오케이. I let you alone.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인터액션 파트너라기보다는 돕는 사람이니까. 지금 사운드가 없는데 제가 조금 사운드가 날 거예요. Yes. 저희가 이거를 공유할 시간은 없으니까 굉장히 짧게 한 거예요. 여러분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약간의 컨셉이 저희가 하는 거는 특별한 공연이라기보다 인터뷰니까 예술적 감각이 없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다음에 누가 하고 싶으세요? 경험 어떤 익스플로어 탐구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면 그거를 쉐어하는 분이니까 너무 샤이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역시 벌써 왔습니다, 부장님. 어떤 아까 사운드 몇 개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운드를 해보고 싶어요? 펄퍼스에 가서 아트모스피어. 이건 아트모스피어. 저 피부에 잡게 하세요. 고세하지 말고. 네. 그리고 사실 그 케이블 큰 걸로 만지는 게 아니라 어디나 사실 옷을 입어서 힘들긴 한데
제가 되게 전화를 했을 때 그 긴장감을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걸 이 상황에서 다시 느껴보죠. 그러면은 여러 번 있었겠지만 좀 가장 가까웠던 특정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기억한다기보다 이 상황을 좀 잊어버리시고 내가 지금 그 전화를 하는 특정 순간에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면 저한테 아니 그럼 약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때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어렵네요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사운드를 내도 괜찮을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하게 어디를 터치되는지 안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터치를 안 하려고 그냥 가까이만 갔는데 죄송해요. 안 물어봐서 다음번부터는 제가 까먹으면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어떻게 꼭 샤워할 필요는 없고 약간 익스플로어 하셨어요? 네. 이게 이 의도는 사운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동감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들면서 이게 처음에는 어쨌든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좀 더 그 주기가 짧고 계속되는 그 통화 같은 소리가 반복되면서 좀 굉장히 불쾌감을 좀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서 멀어뒀다가 좀 더 다시 좀 마음을 약간 다잡고 터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좀 괜찮네? 라고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플로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 본인이 그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약간 떠오르나요? 네네네.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이 경험도 있었는데 그게 좀 약간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options do you have? Percussive and ambient. 어떤 경험을